플레이를 한번 클릭해줘야겠다. 플레이 한번 찍어줘야 돼요. 저희 목차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프로젝트는 아기옷을 취급하는 쇼핑몰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발 내용 및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 일단 회원관리 저 김만형이고요. 그 밑에 이제 8가지를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여덟 가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품 관리는 유준 씨가 맡게 되었고요. 그 밑에 보이는 5가지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 및 공지사항으로 정희석 씨가 이제 개발을 하였고, 그 밑에 보이는 5가지 목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는 이승영 씨가 맡았고, 그 밑에 이제 4가지의 기능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문 관리는 김관순 씨가 맡았고, 그 밑에 보이는 4가지의 기능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서 소유 자원으로는 OS로는 윈도우즈 10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자바 JDK 1.8 버전을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으로는 SQL 디벨로퍼 이클립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회원 관리에 필요한 실행 화면인데요. 처음에 이제 일반 회원이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회원 메뉴, 그리고 이제 각 관리자 메뉴 2가지의 계정으로 각각 전용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로그인을 하였을 때 로그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따로 이제 이 창에는 보이지 않지만 1번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아웃 처리가 되고 원래의 메인 메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기 전에는 2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아이디 찾기엔 비밀번호 찾기가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3가지의 입력 정보가 있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가지를 입력하시게 되면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아이디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에는 2가지의 정보가 들어가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그에 맞게 해당 회원의 비밀번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 가입의 메뉴를 구현하였는데요. 저희는 쇼핑몰답게 이름이 이제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상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이 로그인 하였을 경우에는 내 정보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 정보 보기에는 필수로 자신이 볼 수 있는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되면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널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회원이 자기가 이제 배송지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5가지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상세 주소, 우편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이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많은 정보를 필요 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본인이 회원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회원이 아닌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3가지의 메뉴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원 가입한 회원들 리스트를 전체로 볼 수 있는 회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화면에 보시면 6가지의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정보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회원의 등급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일반 회원과 관리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상, 휴면, 강태, 그리고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흐름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는 find 아이디를 찾기 기능에는 메일로부터 execute로 로그인 객체를 통해서 로그인 정보를 전달하고 결과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 반환하는 정보는 execute에서 멤버 find id 서비스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멤버 아이디의 정보를 멤버 다오로부터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회원의 정보를 로그인 VO부터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역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밀번호 찾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메인에서 execute로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멤버 라이트 서비스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여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멤버 파인드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멤버 리스트를 목록을 확인할 때는 컨트롤러로 메인에서 컨트롤러로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멤버 리스트 서비스로 전달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멤버 다오에서 회원 정보를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순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멤버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다 중간에 들어가는 멤버 뷰 서비스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이용이 되고요. 글 등록에도 멤버 등록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과 같이 설명이 동일합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모델로는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싱 코드로는 로그인 VO는 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을 입력하진 않았을 때는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데 널 값을 넣게 되면은 임시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된 소스들이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핵심 코드로는 execute를 뽑았는데요. execute는 모든 메서드에서 핵심 기능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는 보통 이제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고 반환값은 실행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execute랑 아까 말씀드린 login VO는 null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류 화면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해당됐던 문제들이지만 넣어야 되는 값을 입력을 다 안 하고 했을 때는 오류가 많이 났었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던 값대로 입력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대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일반 회원을 관리자로 구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같은 이제 저희 팀원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원 가입을 하면서 할 줄 아는 건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걸 맡아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명의 이제 팀원들을 도움을 많이 받고 같이 이제 도와줄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각자 맡아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넣지를 못하고 한 곳에 몰아넣는 버릇이 있어 그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번 실수를 참고해서 각자 해당의 파트에 맞는 서비스들을 구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품 관리를 맡고 있는 유준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 상품 관리를 맡게 된 유준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DEF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품 그 메인 화면을 가기 전에 로그인이라는
그 정보를 받아서 메인에서 입력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프로덕트 컨트롤러라는 그 클래스로 이동을 해서 그 저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프로덕트 리스트 서비스로 이제 그 입력받은 정보를 내려주고 프로덕트 리스트 서비스에서 DAO로 정보를 넘겨주면 그 DB에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역순으로 다시 올라오게끔 그 설계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온 데이터는 컨트롤러에서 프린트 쪽으로 그 출력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출력해주는 곳이 이제 프로덕트 프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 화면은 지금 일반 회원이랑 관리자 그 화면을 나눠 놓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지금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품 리스트부터 상품 삭제까지 지금 모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일반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품 리스트부터 상세 보기까지 그리고 이전 메뉴만 볼 수 있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능으로는 리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상품 번호랑 상품명 그리고 이미지와 가격, 카테고리까지만 일단은 출력을 하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널 값으로 일단은 그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뷰 서비스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그 DFD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그인 정보를 받고 메인에서 컨트롤러에서 뷰 서비스, 그 다음에 DAO, DB까지 갔다가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고 컨트롤러에서 프로덕트 프린트로 출력까지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상세를 보기를 하게 되면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리스트에는 카테고리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배송비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품 설명, 이거는 지금 뭐 아르마딜로 우주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웅크리면은 아무에게도 안 찔린다 뭐 그런 그 컨셉으로 그냥 제가 지어 놓은 거고,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상품이 언제 등록됐는지 등록일 기준을 그 시퀀스로 이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서비스에 대한 DFD고요. 요거는 설명드린 대로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실행하면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거를 먼저 입력을 받아놓고 합쳐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지금 설정을 해두었어요. 이 위에가 지금 안 보이는데 메뉴 입력은 상품 등록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온 거고요. 상품명은 뭐 검은색 양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주소, 경로를 넣어줬고, 상품 가격 넣어주고, 카테고리는 지금 저희가 카테고리 설정을 넘버로 해놔가지고 이제 그 2번은 뭐 양말이다, 양말은 2번으로 정했기 때문에 2번으로 지금 넣어준 거예요. 배송비는 2만 원 이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모순이 좀 있네요. 상품 설명은 아기용 양말입니다 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서비스, 요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실행 화면인데요.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택창이어가지고 지금 위에는 잘라놓은 거고, 수정하실 상품 번호를 저희가 리스트를 통해서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번호를 입력을 해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품명부터 해가지고 이미지, 가격, 카테고리, 배송비, 상품 설명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정하실 메뉴를 선택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상품명을 아까 검은색 양말에서 초록색 양말로 변경을 해줬고 그 다음에 0번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장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했던 글과 이제 수정이 된 글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 거는 딜리트 서비스고요. 아마 5번이 상품 삭제이기 때문에 5번을 지금 입력을 한 것 같고요. 상품 번호를 아까 21번을 입력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되니 그 저희가 처음에 그 로그인할 때 들어갔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말 삭제할지 말지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Y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완료되고 N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보류되는 이제 그런 그 코드를 작성을 해놨고 삭제가 완료가 되면 몇 번 상품이 삭제되었는지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프로덕트 스키마 모델은 일단은 제가 좀 얽혀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상품을 기준으로 저희가 주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상품을 구매한 뒤에 리뷰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 네, 3곳에서 지금 참조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핵심 코드로는 저도 아까 그 회원 관리 하셨던 그 김만영 님께서 이제 하셨던 코드인데요. 이게 지금 그 1이면은 일반 회원이고 9면은 관리자로 지금 설정을 해둬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회원은 상품 리스트와 상세 보기 그리고 이전 메뉴까지만 지금 출력이 됩니다. if문을 써가지고 지금 구간을 나눠놨고요. 관리자일 때는 지금 3번부터 5번까지 추가로 출력이 되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로그인 값이 널 값이면 로그인 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해놨고 저는 상품 쪽에서 그 다른 쪽에서 이제 조인을 하는 곳이 많아서 스키마 코드를 조금 핵심 코드로 선택을 해봤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상품 코드랑 그 다음에 상품명을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있구나. 네. 리뷰에서 P 넘버랑 P 네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오더에서도 P 넘버를 사용하고 있고 카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류 코드로는 이거를 제가 그 저희 팀 관순 씨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스키마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 스키마 코드에는 지금 상품 네. 상품 가격이랑 카테고리랑 그 다음에 상품 가격 배송비랑 네 요거는 지금 좀 잘못 출력이 됐네요. 이 세 개의 품목들이 지금 그 타입이 선언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출력을 했더니 지금 타입을 변환하라는 오류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그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그 파즈롱으로 다시 형 변환을 시켜 가지고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해결을 좀 해봤고요. 다음에는 뭐 이건 좀 기본적인 건데 제가 그 좀 쉽게 놓쳐가지고 계속 오류가 났던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테이블에 있는 코드들 그 이름들을 데이터 이름을 다 프로덕트 넘버, 프로덕트 네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자바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저렇게 P를 쏙 빼놓고 넘버, 네임, 이미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오류가 한번 계속 났는데 이거를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P를 붙여가지고 수정을 해주니까 오류가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차후 개발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미지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을 조금 개발을 하고 싶고요. 이미지 업데이트 후에 이제 원래 상품을 수정할 때 원래 있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을 좀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적어두게 되었어요. 처음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되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팀원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봐주고 수정해주고 그리고 물어보고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하다 보니 좀 오류도 좀 없이 잘 실행되는 코드를 좀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같이 공부하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및 리뷰 게시판을 맡은 정희석입니다. 일단 공지사항 메인 메뉴에서 6번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안 하면 로그인 후 이용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메인 메뉴 화면이 뜨게 되고요. 1번 회원관리로 넘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일반 회원이나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후 다시 공지사항으로 돌아와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로 관리자로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눌러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 보기, 등록, 수정, 삭제 이전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현재 지난 예약 전체 공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모든 공지가 나오게 설정을 해놨고 일반 회원으로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 공지 리스트를 눌렀을 때 현재 공지만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지를 누르게 되면 번호, 제목,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가 출력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관리자는 공지, 현재 공지죠. 지난 공지, 예약 공지, 전체 공지 눌렀을 때 다 뜰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상세 보기입니다. 공지사항 메뉴에서 2번 공지 보기를 눌러서 상세히 보고 싶은 공지 번호를 입력해 자세한 공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 메뉴에서 공지 번호를 입력해야지만 공지의 조회수가 1 증가하는 처리를 하였고요. 상세 보기의 내용으로는 번호, 제목, 내용,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입니다. 공지사항 등록입니다. 공지사항 등록, 수정 및 삭제는 관리자만 가능하고요. 로그인 정보가 관리자일 때만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록으로는 제목, 내용, 시작일, 종료일, 수정일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수정은 제목, 내용,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해서 바꾸고 0번을 눌러서 수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공지번호를 입력해서 관리자의 경우 삭제가 완료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류 수정을 제가 좀 앞으로 당겨서 오류 수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QL문 내에 다우.list 내 SQL문 내에서 여기 endDate 뒤에 콤마를 찍지 않아서 그 반점을 찍지 않아서 뒤에 구분 오류가 생겨서 키워드 00923 오류가 뜬 모습입니다. 오류 해결은 반점을 제대로 찍어줘서 구분을 제대로 해주니 오류가 안 발생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데이터 저장 if문입니다. 제가 노티스 VO에서 노티스 넘버를 프라이베이트 롱 타입으로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노티스 너를 스트링으로 가져와서 오류가 뜬 모습이고 정상적으로 롱으로 바꿔주니까 오류가 안 뜨는 모습입니다. DFD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로그인 정보를 메인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컨트롤러로 뿌려주고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서비스, 노티스 다오, DB, 그 다음에 DB에서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갖고 와서 다시 역순으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노티스 프린트 클래스 하나를 짜준 걸 컨트롤러로 가져와서 출력을 같이 해주는 모습입니다. 노티스 뷰고요. 동일합니다. 노티스 라이트 생략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딜리트 생략하겠습니다. 리뷰 게시판입니다.
리뷰 게시판도 공지사항과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로 리뷰 게시판을 누르면 로그인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뜨고요. 관리자 일반 회원 상관없이 리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자로 들어갔습니다. 리뷰를 선택하면 이렇게 리스트 상세보기 등록 수정 삭제 공지사항과 동일하게 메뉴가 뜰 수 있게 해놨고요. 리뷰 리스트를 입력하면 상품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창이 하나가 뜹니다. 상품 번호를 입력하면 상품 번호와 명이 뜨면서 그거에 맞는 리뷰 글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가 나오게 됩니다. 리뷰 상세보기를 누르고 상품 번호와 아까 나왔던 전 페이지에 나왔던 이 리뷰 글번호를 같이 입력하게 되면 리뷰 조회수가 1 증가하면서 번호, 제목, 내용, 사진, 아이디, 작성일, 조회수가 나오게 됩니다. 리뷰 작성하기입니다. 상품 번호와 주문 번호, 리뷰 제목, 이메일, 리뷰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 번호가 같고 주문 번호가 다르면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문 번호가 다른 리뷰랑 같아버리면 등록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리뷰 수정입니다. 수정할 리뷰 내용, 번호를 입력해서 제목, 내용, 사진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뷰 삭제입니다. 수정과 동일하게 삭제하려는 리뷰 번호를 입력해서 리뷰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다워 업데이트문에서 SQL문에 제가 리뷰를 2번 쓰는 실수를 해서 문법 오류가 뜬 상황이고요. 중복되는 리뷰를 한번 없애서 문법을 올바르게 만든 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딜리트 메서드에서 리절트 실행문 int 리절트를 설정했을 때 뒤에 pstmt.execute 업데이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쿼리로 설정해서 오류가 뜬 모습이고요. int 타입으로 선언해서 execute 업데이트로 변경했어야 한다. 그래서 오류가 뜨지 않은 모습입니다. 리뷰 dfd도 앞에와 동일하고요. 노티스 프린트는 리스트와 뷰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프로덕트 리스트 서비스라고 처음에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뿌릴 때 쓰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리뷰 리스트만 뿌리는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VO와 상품 VO를 같이 가져와야 뷰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 딜리트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VO를 끌어와서 쓰는 모습이고요. 라이트 서비스 리뷰 다오의 라이트에서 제가 이 퍼블릭 불리엔 이스 두플리케이트 오더라는 주문 번호가 중복이 되면 글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이거 라이트 서비스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전 거를 참고하시면 다른 게 보이시죠? 네, 업데이트 동일하고요. 딜리트 동일합니다. 저는 멤버의 이메일, 그리고 오더 디테일의 오드 넘버, 프로덕트의 피노, 피네임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개발 후기 오류가 많이 나서 제가 오늘까지도 오류가 많이 나서 해결 방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고, 그에 상당히 아쉬웠는데 또 마지막에 다 실행이 되는 걸 보니까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점은 이게 SQL문이 대소문자가 상관이 없을 때도 있는데 잘못 썼을 때 오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리턴 받는 타입 값을 일치시키고 출력 걸 때도 형태를 잘 확인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개발하게 된 이승형이라고 합니다. DFD는 대부분 다 유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그인에서 메인으로, 그다음에 컨트롤러, 리스트 서비스, 요 리스트 서비스는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 딜리트 서비스 다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DAO에서 DB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행 화면을 보시면 일단 비로그인 시 메뉴는
이렇게 로그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어서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고, 장바구니 로그인을 하면 요 로그인한 이메일 정보를 받아서 그 아이디에 해당된 정보만 출력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 DFD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메뉴에 들어가면 수량을 수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된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장바구니 목록만 불러오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서비스도 이제 똑같은 DFD로 구성되어 있고, 로그인을 하고 등록을 하면 로그인된 이메일 주소로 이제 장바구니가 등록될 수 있게 해놨고, 이제 상품 번호만 입력을 하면 나중에 이제 스키마를 보면 이렇게 상품 번호에 나머지 정보가 다 조인되어서 이제 상품 이름과 가격 다 불러올 수 있게 이제 상품 번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다 조인돼서 나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서비스도 로그인된 맵류를 입력하고 장바구니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된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장바구니 리스트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트 스키마 모델이고요. 여기 장바구니 안에 보시면 장바구니 넘버랑 소비자 아이디, 상품 번호, 수량만 입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는 상품 테이블하고 멤버 테이블에서 이메일과 상품 번호, 상품 이름을 가져올 수 있게, 그리고 가져올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코드는 장바구니 메뉴를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된 이메일 값으로 이제 불러올 수 있게끔 해주는 처리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키마에서 요 소비자 아이디로 불러오고 상품 번호의 나머지를 다 이렇게 조인을 해놔서 불러올 수 있게끔 스키마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코드로는 오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 오타들을 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좀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를 찾는 게. 그래서 차후 개발 내용으로는 이제 주문 메뉴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상품 썸네일도 이미지로 볼 수 있게 추가를 할 예정이고, 느낀 점으로는 많이 어수선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개발 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으로는 데이터 출력 시 나오는 화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검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주문 관리, 네, 이 팀에서 주문 관리를 맡은 김관순입니다. 먼저 주문에서 리스트를 가져오는 오더 리스트 DFD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주문 관리는 로그인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회원 관리에서 로그인 VO에서 정보를 받아와야 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오더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더 리스트 서비스로 이동한 뒤에 오더 DAO에서 이제 그 오더스 주문 테이블과 연동이 돼서 그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그 리스트 오더 VO에 주문 번호나 주문 제목 등등의 정보를 담아서 이제 다시 반환되어서 오더 컨트롤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오더 프린트라는 그 클래스에 프린트 오더 리스트라는 메서드에 연결돼서 그 주문의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더 뷰인데요. 이게 주문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든 기능인데, 아까 전에 리스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다른 점은 오더 뷰에서는 그 자세한 그 주문 하나에 있는 다양한 상품 정보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오더 VO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담기고 추가로 그 리스트의 상품 정보들의 리스트를 같이 담아서 이 두 가지 객체를 한 메서드에서 반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맵에 이 VO와 리스트를 함께 넣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오더 컨트롤러까지 역순으로 반환된 뒤에 오더 프린트에서 이제 두 가지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오더 정보와 상품 정보들을 같이 보일 수 있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을 작성하고 결제하는 오더 라이트 DFD인데 여기서는 제가 실수로 기재를 안 했는데 일단 주문을 할 때 그 이전에 멤버 테이블에서 회원의 정보를 가져오고 그 장바구니 테이블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누락했고요. 그 다음에 오더 컨트롤러에서 이제 배송 메시지와 결제 방법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더 라이트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고 오더 DAU에서 이제 주문 테이블과 주문 상세 테이블에 그 인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로 인티저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주문을 수정하는 오더 업데이트 DFD인데요. 여기서는 오더 컨트롤러에서 그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주문을 배송 상태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송 상태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오더 업데이트 서비스에서 오더 DAO로 넘어가서 주문 테이블에 수정이 되게 되고 결과로 인티저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메인 메뉴에서 5번을 누르면 이제 주문 관리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비로그인 시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라는 그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 다시 메인 메뉴로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리스트인데요. 주문 관리 메뉴에서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리스트를 선택하면 본인 이메일 그 정보와 일치하는 주문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자일 경우인데 관리자일 경우에는 주문 리스트를 똑같이 선택하면 이제 존재하는 모든 주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문 상세 보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와 일반 회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관리자의 경우에는 모든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회원은 본인 이메일과 일치하는 주문만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쪽에 주문 정보가 있고 밑에 그 주문에 해당하는 상품 목록 리스트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문서 작성 및 결제입니다. 이제 주문 관리 메뉴에서 3번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 주문을 하려는 회원의 정보가 일단 먼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자신이 담은 상품 리스트가 먼저 출력이 되어서 회원이 이걸 확인하고 총 주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이제 배송 요청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으로 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수정입니다. 주문 관리 메뉴에서 4번을 선택하면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본인 이메일과 일치하는 주문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주문 수정에서는 그 주문이 어떤 배송 상태인지에 따라 조건이 나뉘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 1번 주문은 배송 상태가 주문 완료인데
배송 상태가 주문 완료, 결제 완료, 배송 준비 중일 경우에는 주문 취소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주문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Y 또는 N을 입력해서 Y를 입력하셨을 때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주문은 배송 상태가 배송 완료인데, 이 배송 완료일 때는 그 구매 확정, 반품 신청, 교환 신청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조건 외의 배송 상태에서는 일반 회원은 수정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주문의 그 배송 상태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배송 상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1번부터 10번 그리고 0번 주문 취소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더 테이블과 이제 오더 디테일 테이블의 모델인데요. 먼저 오더 테이블에는 이제 그 멤버 테이블에 그 사용자의 이메일을 웨르키로 지정해서 그 회원의 정보를 가져오기 편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문 상세 테이블인 오더 디테일 테이블에는 오더 테이블의 주문 번호를 포린키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상품 번호인 P 넘버를 포린키로 지정해서 그 상품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문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DB에서 불러올 때 일단 관리자와 일반 회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SQL문과 그 밑에 실행 객체를 설정하는 부분에 if문을 사용하여 동작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문 전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메서드에서 2가지 타입의 결과를 리턴해야 하기 때문에 그 VO와 리스트를 넣을 수 있는 맵을 일단 선언하고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오더 컨트롤러에 반환된 다음에 그 맵이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맵에서 각각 VO와 리스트를 다시 꺼낸 다음에 출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오류 코드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from keyword not found where expected라는 오류 메시지가 생겼는데, 그 밑에 SQL문에 보시면 그 payment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from이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서 from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 코드이고요. from 앞에 또는 payment 뒤에 공백을 넣는 것으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오류 코드는 이제 인덱스에서 누락된 매개 변수라는 오류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도 SQL에 보시면 이제 인서트의 첫 번째 항목인 그 ODNO는 이제 인서트가 될 때 밸류스에 보시면 시퀀스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4개 적어놨기 때문에 4번째 물음표에 대한 그 매개 변수가 없어서 발생한 오류이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그 4개 중에 물음표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개선점으로는 지금은 그 사용자가 주문을 작성할 때 그 회원의 정보와 그 배송을 받는 수령인의 정보가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나눠서 작성할 수 있게 분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배송이 되기 전에 그 수령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것은 물론 팀원들과 협업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